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영국에 대한 악재가 줄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영국의 흐름에다가 실적까지 붙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와줬습니다. 다 올라가는 그런 글로벌 증시였었는데요. 종가 체크해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거의 다 한 1%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시장의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실적, 그리고 발언, 지표 이렇게 세 가지 볼 텐데요. 우선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눈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충족하는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지방은행 쪽에서는 뉴욕 멜론은행 실적이 잘 나왔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밤에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쪽에서 실적을 잘 내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이 금융주 때부터 좀 시작을 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잘 나왔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를 약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전망이 모두 다 충족되는 그런 회사들은 올라갔지만 이게 어느 것 하나 안 받쳐주게 되면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차별화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실적에 대해서는 큰 악재가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의 우려와 관련된 발언들은 지속됐습니다. 실적을 잘 낸 골드만삭스 CEO가 추가적인 발언을 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현재 이런 위험 선호에 대해서는 좀 더 현 시점에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변동성이 심한데 앞으로에 대한 변동성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과 관련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동시에 또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점,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 요인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엇갈리면서 나왔습니다. 총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9월 산업생산입니다. 전월 대비 0.4% 오르게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의미를 어디에서 둬야 되냐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번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좀 좋게 봤고요. 반면에 10월 주택시장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축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을 말하는 건데요. 거의 10년 만에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38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서 10개월 연속으로 하락세가 이어졌고,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라는 점, 이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전 섹터가 올라가는 흐름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상승 탄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제 이제 2.6%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평균 1.4%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 산업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반이 됐던 게 방위 산업이 되겠는데요.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섹터 자체를 끌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이제 구리값이 하락은 했지만 이제 철광석 쪽에서 강세를 띠면서 전반적으로 소재 자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9%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제일 덜 오른 것이 이제 서비스 쪽이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 종목이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장중에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이후에는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 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 서비스 내에 있는 통신주들이 강세를 띠게 되면서 어느 정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흐름 읽어보시죠. 자, 어제에 이어서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이제 금융주입니다.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게 나오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산업재를 이끌었던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소매 쪽, 그리고 소매 쪽에 대한 분위기가 괜찮게 나와줬고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스트리밍과 관련된 요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일부 종목들의 혼조세들, 그리고 반도체가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주부터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호실적이 이제 여기 나오면서 여기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2.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유지가 됐죠. 그러면서 대형 은행주들은 어제에 이어서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골드만삭스 올랐고요. 또 주요 은행주들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호실적으로 상승했었던 지역은행 쪽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성장주들 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크게 뭐 등락이 있었다기보다는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존이 가장 강하게 움직여서 눈에 띄는데요. 2.2% 올랐습니다. 시티그룹 쪽에서 이 경기 관련해서 걱정은 많은데 연착륙이 됐든 경착륙이 됐든 어쨌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주식이 바로 아마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마존은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장중 내내 좀 상승을 하고 있다가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결국에 0.9% 올랐습니다. 올해 출시를 했죠. 신형 아이폰과 관련된 일부 모델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모델입니다. 여기에 대한 생산 축소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줬고요. 작은 종목 중에서는 IT 소프트웨어 괜찮았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행동주의 투자자들 쪽에서 지분 매입이 들어가면서 4%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체크해 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 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는 흐름인데 약간의 상승 탄력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IT 성장주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사업 쪽에 구조조정을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PC에 들어가는 CPU를 만드는 인텔이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이날 인텔은 2% 밀리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거기에다가 인텔이 곧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모빌아이 IPO를 좀 준비 중인데 모빌아이와 관련된 가치가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것까지 겹치게 악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간 거고요. 이렇게 PC 산업에 대한 그런 부진이 결국에 반도체 사용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연결되면서 이날 엔비디아가 선방한 거에 비해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7% 밀리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은요, 경기 소비재, 그 중에서도 이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이렇게 좀 보셔야겠는데요. 제프리스 쪽에서 이 타겟과 관련해서 지금 소비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재고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타겟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타겟 상승으로 그친 게 아니라 월마트, 코스트코까지 이런 훈풍이 퍼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소비재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 쪽에서는 산업재에 속해 있는 방산인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단 로키드 마틴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레이시온, 그 노스록 그루먼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운기가 퍼지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잡아봤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 신규 유료 회원이 전망치보다도 2배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아주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이 6%,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3.10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장 마치고 거의 두 자릿대 상승률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날 넷플릭스 12%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7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방산주의 이런 상승을 이끌었던 로키드 마틴입니다. 역시 실적이 좋았습니다. 무려 8% 기가 막히죠. 장대 양봉을 그려내면서 최근 하락을 거의 다 메꿔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432달러까지 갔었는데요. 지난 한 해 로키드 마틴은 상당히 저조한 한 해를 보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의 궤도에 들이팼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3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었는데요. 그 의미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긍정적이었었고요. 회사의 CEO인 제임스 타이클리티오 역시 1년 내내 이제 앞으로 회사가 약속했던 이런 성장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언급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432달러 종가입니다. 자,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도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영국 쪽에서 나왔던 그런 악재가 이제 거의 다 불식이 됐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독일이 0.9%, 그리고 프랑스 케아크 지수 0.4%, 그리고 영국 총리가 아주 최단
기간 또 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속에서 어느 정도 영국의 상승세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 쪽에서 채권 시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양적 긴축의 그런 추가 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장중에 나와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반면에 이 독일의 경제 지표는 살짝 부진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2.1% 더 밀렸습니다. 어제 85달러였는데 지금 83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 전략 비축유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3% 하락을 하면서 82달러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재고가 늘고 있고 수요가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구리 가격도 1.5% 밀렸고요. 금값은 강달러 때문에 밀렸고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의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는 긴축을 할 거다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는데 영란은행 쪽에서 그 보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영국의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이틀 연속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 이어 오늘은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골드만삭스와 존슨앤존슨이 일제히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점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는데요. 오늘 장 마감 뒤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통해 가입자 증가세를 예상보다 높은 가입자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5% 이상 급등하는 등 이번 어닝 시즌에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월가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변동성 지수 VIX는 전일 대비 2.77%가 오른 30.50을 기록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 업종인 산업과 소재 업종이 2%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시장이 안정적이진 않았는데요. 초반 강한 오름세가 장 중반에 꺾였고 이후 상승폭이 초반에 비해서는 크게 좁혀진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상승 흐름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 결여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주택 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밀렸습니다. 미국 주택건설업협회 NAHB와 웰스파고는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보다 8포인트가 하락한 3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4월에 77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 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이것은 지난 1985년 이후 최장기의 하락세입니다. 10월 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전방위 봉쇄 시기를 제외한다면 2012년 8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였는데요. 향후 6개월간의 매매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11포인트가 급락한 35를 기록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협회 측은 높은 모기지 금리가 수요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불건전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집행위원회가 역내 소비자들이 가스 가격 폭등에 직면하지 않도록 그리고 겨울을 앞두고 가스 저장고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비상조처로 가스 가격 상한제를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제안서를 통해 비상 가스 가격 상한제와 함께 기업들의 가스 공동구매 방안도 제안하면서 회원국 가운데 가스가 부족해진 나라와 EU 전체 회원국들이 가스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비롯해 10여 개 회원국들이 상환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 두 나라는 가격 상한제가 무엇이 됐건 수요를 끌어올리게 되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들에게 가스가 공급되도록 해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장에서는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증권사의 입김도 영향력이 컸었습니다. 타겟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를 높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2위의 소매업체 타겟의 주가가 오늘 5.3%가 상승한 157달러 23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제프리스는 3, 4분기 동안 증가해온 재고 문제와 함께 마진 압박을 받아오던 타겟이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고 재고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고와 관련된 제품 가격 인하의 압력도 풀리기 시작했다면서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높이고 목표가를 기존의 주당 170에서 전날 종가에 대비 24%가 높은 18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제프리스는 타겟이 그간 마진을 압박해온 공급망 비용 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가해지던 상품 판매 압력이 내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론 그간 타겟의 가장 큰 문제는 재고량 급증이었는데 공급망이 회복되고 운임 비용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재고량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9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147만 건의 착공과 154만 건의 허가 건수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표되며 테슬라, 프록터앤갬블, 알코아, 크라운 캐슬, 라스베가스 샌즈, 트래블러스, 에피팩스, 위노베거 인더스트리, 킨더 모건, 스틸 다이내믹스, 에버트랩, 베이커 휴스, ASML 홀딩, M&T 뱅크, 코메리카 잉크, 노던 트러스트, 엘리 파이낸셜, 그리고 IBM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